대한민국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혈액암을 20대 초반에 진단을 받았고 치료가 끝난 지 1년 정도 된 환우입니다. 막상 이메일을 쓰려고 하니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주저하게 되네요. 단지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나이 불문하고 암 환자들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약간의 두려움과 막막함을 항상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암 환자란 신분으로 바라본 20대 초반의 풍경은 여느 평범한 분들과 사뭇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재발하면 어쩌지? 내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몸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에서부터 많은 고민이 생겨요. 원래 가지고 있던 꿈마저도 접어야 하나 싶어요. 요즘에는. 아직 배운 것은 없고 사회적으로 입지를 다져야 하는데 몸은 아프고 하니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상황이 이러다 보니 고민은 고민대로 사라지지 않고 혼자 소가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과 불면증도 같이 찾아왔고요. 이런 우울감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싶은데 또 타인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래 친구들에겐 노는 것이 곧 술자리이고 그런 술자리는 되게 늦게까지 이어지다 보니 저에겐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친구 관계는 정말 친한 친구 한두 명을 제외하고 전부 정리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마저 학교 생활 및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네요. 모임 같은 곳을 나가도 일단 일을 안 해서 돈이 없으니 어울리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자꾸 스스로 움츠려들게 됩니다. 사실 내일 당장 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상태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쳐있는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전혀 아픈 소리 안 하고 씩씩하게 받고 또 암 진단 받았을 때도 옆에서 우시는 엄마를 덤덤하게 위로해드릴 정도로 마음을 굳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버텨내질 못하고 있어요. 이런 고충을 덜어보고자 심리상담도 했는데 상담 도중 상담사 선생님께 여태까지 힘든 일을 전부 털어놓으니 선생님께서 우시더라고요. 그땐 저 대신 울어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쓰다 보니 참 길어졌네요. 저는 현재 위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선배님으로서 20대 암 환자들에게 조언 같은 것이라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 사연이 다른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암 환자 대표 박PD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 환자 대표 황배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소중한 사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신 청취자의 사연인데요. 그 어떤 사연보다도 더 마음이 쓰이고 도움이 좀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프닝에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분의 사연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서 또 마음속에서 계속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또 읽고 이게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또 고민하고 계신 많은 키워드들이 있으시고, 인생 선배님으로서 20대 암 환자들한테 조언 같은 거라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조언보다는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인생을 또 되돌아보면서 혼자 풀어보기는 힘든 것 같아서요.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처음으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초청한 이유는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오늘 놀러 오셨다가 붙잡히신 김흥부님이라고 네,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이분은 이제 무용하시는 분인데 왜 김흥분이냐면 인생이 흥 아니면 분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네, 김흥부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생의 흥 아니면 분, 25년차 무용수 김흥분입니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듣는 사람 입장으로 한마디 그냥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나이 때 누구나 하는 직업 선택, 사회적 입지 고민들 다 한 번씩은 해봤던 것 같은데 40대인 저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하고 똑같이. 나이는 다르지만 다른 거 없이 세대에 따른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은데 만약에 근데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면 제 몸에 무리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도 많은 일이고. 근데 일할 때 같은 경우는 집에 가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사무실에서 쪽잠을 잤어요. 바닥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요즘도 가끔씩 밤을 그렇게 새기는 하는데 아프지 않았을 때는 한 10분 정도면 끝낼 일을 요즘은 집중력이라던가 단어가 떨어지기 때문에 몇 시간씩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건강을 위해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되고 또 다른 일을 또 찾아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쉽지는 않죠. 저는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암을 겪고 난 이후에는 이게 아닌 거죠. 암에 있어서는 저는 그냥 이제 다시 시작하는 유치원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연을 읽고 나서 제 이제 20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대에 굉장히 치열하게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졸업하고 1년 내내 오디션을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보는 족족. 네, 그렇게 해서 알바하면서 무용 레슨 다니고 노래 레슨 다니고 막 그렇게 오디션을 보다가 이제 무대에 섰죠. 그렇게 계속 저는 배우로 활동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딱 죽는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눈을 감는다면 내가 이거를 공부를 안 해보고 죽으면 너무 후회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공부할 때 정말 20대 초반 갓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한테도 막 모르는 거 물어가면서 제가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들을 또 오래 가르치기도 했었고 저는 현실에 충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다 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암을 걸리고 나서 보니까 그게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것저것 경험은 많이 했는데 제가 한 분야에서 어떤 최고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한데 지금 후회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박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20대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20대 때도 미래가 불안했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가 암까지 걸리고 방황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런 방황의 시간은 내가 암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좀 소중한 시간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 게스트로 오신 김흥분 씨의 20대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시작을 해서 올해로 딱 25년 차가 되는 해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는 어차피 꿈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커서 당연히 무용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리고 내가 왜 꼭 무용수를 꿈을 꾸고 살았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무용 한 15년 했을 때였는데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했던 일이
수학학원에 가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20대가 그렇듯이 대학을 일단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돈이 목적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수학학원뿐만이 아니라 예식장에 가서 예식장 도우미도 해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특이한 경력이 커피숍에서 매니저 역할을 한 10년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매니저 하는 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재밌고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지만 저는 지금 25년째가 되는 올해에도 당장 내일 내가 과연 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꼭 꿈을 찾아서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물며 저희 엄마는 이제 올해 환갑이신데 엄마도 당장 내일 뭐 하고 살지? 라는 고민을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꼭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당장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 셋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도 불안하다. 우리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차라리 지금이 편한 것 같아요. 유치원생처럼 다시 시작하는 기분?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암이란 무엇인가, 암 환자의 식생활, 뭐 이런 것들. 또 감정도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지 몰랐고 다시 배우고 있고, 대화법, 뭐 사람 사귀는 법, 신체 운동법,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사연자분처럼 지금 20대였다면 사연자분만큼 못 해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이로 봤을 때는 20대가 어리지만 20대란 나이가 저는 어리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지도 않은 나이인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20대 나이예요. 근데 그분을 보면 정말 당차게 본인의 생각들, 그다음에 또 정신이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이 너무나 뛰어나세요. 그 다정한 솜사탕 님이시라고. 네, 저희의 정신적 지주 한 분 계세요. 20대. 저는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물며. 나중에 한번 이제 꼭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연하고 불안하지만 20대여서 해야 하는 당연한 고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1+1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진로라던가 인생 고민 다 하잖아요. 거기에 +1으로 저희는 삶과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큰 성숙함으로 다시 플러스가 돼서 돌아올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분이 너무 건강해서 좋은 것 같고, 옆에 계셨다면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너 훌륭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당연히 이런 고민들은 거쳐가야 할 과정인 거고, 잘 준비해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걱정만 하면서 보낼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고,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20대에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했던 것 같고 또 우쭐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것들이 다 순간적인 것이고 결국 사람 사는 게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뭐 내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남이 잘 나갈 때도 있고, 좀 이런 거 굉장히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남과 비교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물론 잘 안 되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암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한동안 SNS, 카톡 이거 다 탈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암 치료 받고 있는 도중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상, 뭐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을 만큼 힘들까라는 생각을 사실 잠깐 하기도 했어요. 저는 제가 오히려 연락이 안 되니까 전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들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암에 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암 걸리기 전보다는 정신적으로 훨씬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요즘 뭐 SNS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30대에 이제 암에 걸린 이후에 알게 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연자님께서는 저나 박 PD님이 늦게 깨달은 것을 지금 20대 벌써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고 자신에게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과 죽음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좌절하고 두렵게 만들었지만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에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화이팅! 저는 이제 암 걸리고 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그게 커피를 좋아도 했지만 사실은 생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 안 되면 난 커피숍 가서 알바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커피숍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커피숍 경력이 없어서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년 겨울 일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인데 알바 면접을 이렇게 보고 나오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공원에서 한 1시간을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왜 이런 알바 면접을 봐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거절을 당해야 되는지 나 20대 때는 나름 배우였고 뭐 작곡가였고 나는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최저시급 받는 알바에서 거절을 당하다니 물론 이제 그 알바가 되게 하찮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왜 이런 암에 걸려서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건지.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힘든 알바라도 이제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찾은 게 주말에 알바를 찾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20대 때 이 나이에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뭐 어떤 분들은 저 나이 먹고 저렇게 알바하고 그런다라고 뭐 저를 한심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뭐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이 나이 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가끔은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암 환자라고 모든 것에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몇 달 동안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이틀 하고 나면 주중에 한 3일씩 거의 누워 있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그것도 체력이 붙으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고 할만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흥부님도 알바 많이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 저 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새벽 7시에 일어나서 커피숍에서 가서 먼저 아르바이트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무용단에 출근해서 춤을 8시간 정도 추고 그리고 저녁 때는 학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대학 등록금을 갚았어야 했었거든요. 아주 그냥 똥투하게 그냥 자는 시간도 아깝게. 근데 돈 버는 것 자체가 좀 재밌었어요. 그냥 이런 고민들은, 경제적인 고민들은 꼭 사연자분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생각을 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돈, 모으려고 버나요? 쓰려고 버는 돈 아닌가요? 버는 족족 다 썼죠. 솔직히 저는 20대 때 또래들보다는 많이도 벌어봤고
많이 또 잃어보기도 했거든요. 아, 일이란 거는 정말 힘든 거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알았고, 또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치열하게 살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개발을 했고, 그때는 잠자는 게 오히려 사치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서 일하는 게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20대 때 번 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없죠? 네. 학비로. 20대 때 버는 돈은 낙엽이래요. 저도 많이 번 만큼 많이 썼는데 그 비용이 다 인생 수업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나의 인생의 걸음이 되는 나의 도전 자금이 20대 때 이제 번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연자의 체력과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좀 부담 없는 선에서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해보는 게 좋다. 그게 단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좀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우울감 해소에도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아 효능감이 올라가면서 아, 나도 어딘가에 좀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츰 그런 우울감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면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근데 저는 20대 때 저보다 최소 한 2-3살 많은 사람, 아니면 많게는 20살이 넘는 이제 이모들이랑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인생도 또 고민도 또 많은 것들을 제가 간접 경험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래 친구들과 대화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많은 경험치를 저는 또 느낄 수가 있었고, 반대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렸던 그 흔한 추억들은 많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암에 걸리고 나서 또 이게 큰 시련을 겪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암 진단받고 나서 내 얘기를 막 가십거리로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친구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뒷말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암 걸리고 나에 대해서 뒷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나의 병이 그냥 큰 이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 안 한 사람들한테까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몸이 괜찮냐고. 근데 저는 그게 걱정으로 들리지가 않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대체 누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냥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나 암 걸렸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병을 말을 해도 내가 말을 하지 다른 사람들이 야, 쟤 저렇대. 야, 쟤 암 걸렸대. 이렇게 쑥덕거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페이스북에 저 유방암 걸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글을 올려버렸어요. 옆에서 봤을 땐 좀 도라이처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무모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SNS에 올린다고 했을 때 말리고 싶었지만 제가 말린다고 해서 말려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뒀는데 사실 암이라는 병 자체가 그렇게 인식이 가볍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숨기고 싶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있다는 게 그전에도 조금 강한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강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울면서 집에서 걱정만 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진짜 용기 있고 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남의 시선보다는 진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멋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오늘 밥 사주니까 좋은 말 하네?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대가 이렇게 승천해 있어.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암밍아웃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황 배우님 처음 봤는데, 아, 요즘 트렌드구나. 요즘 암도 그렇게 하는구나. 보고 사실 나는 부러웠어요. 나 왜 그때 나는 그거 못했지? 페이스북으로 암밍아웃 안 했었으면 저는 다시 이렇게 황 배우님이랑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글을 쓰고, 박 PD님이 댓글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서로 바쁘니까 사실 작품 끝나고, 뭐, 간간히 연락하다가 5, 6년은 거의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박 PD님이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었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오픈을 한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제 입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박 PD님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까지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뭐 저는 후회 없어요. 원래 인생에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그건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가십거리로 이렇게 아무렇게 막말하는 친구들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반대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나 생각해줘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어떤 특정 종교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 뭐 벌 받아서 그렇다.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제 상황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그 상관없이 본인 편하자고 밤이고 낮이고 톡을 보내는 거예요. 친구가 계속 권유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 머릿속으로 정리도 안 됐고 또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강요처럼 느껴져서 친구로서 아끼는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PD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본인을 위한, 스스로를 위한 위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거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이 지방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주변인들한테 알릴 경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명한테만 알리고 이제 일을 잘 치르고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한 10년 넘게 한 오래된 친구였었는데 갑자기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저는 막 너무 막 힘들어서 죽겠는데 따지는 내용이 왜 자기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아버지 일을 그렇게 치렀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뭐 지금 너가 편하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가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봐라 하면서 제가 부들부들 떤 적이 있었거든요. 또 한 번은 그 주변에 이제 가깝게 알던 지인이 저한테 이제 부의금을 보내줬었는데 제가 경황이 없잖아요. 한 두 달간은 제가 시금을 전폐를 하고 시름시름 알았었는데 갑자기 한두 달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아무 인사가 없냐면서 내가 분명히 성의를 보였는데 아무 인사가 없냐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꼭 내가 갑자기 아파서 주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일인 것 같고 또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겪은 아픔보다 더 남는 큰 게 좀 더 얻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게 되려 좋은 계기로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보통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심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해서 그 단어에서 오는 공포 또 내가 죽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지인들 중에서는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또 스스로 또 저한테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조언이 필요할 때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암에 대해서 알다가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이 죽음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암 환자가 되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한 번씩 싹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저는 암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암 때문이 아니고 정리될 관계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별그대에 나온 대사인데요. 그 사람한테 상처 안 받는 법이 있어요. 네. 아무것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상처도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다면 발전이 없고 고립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으로 비어진 공간은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 친했던 친구, 뭐 알던 지인들, 근데 지금 30대가 돼서 못 만나고 연락 끊긴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반면에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 많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김흥분 씨, 저희는 그때 일하다가 만났는데 완전 절친이 됐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원래 이제 친구라는 존재 자체가 워낙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사람과 멀어지고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쩌면 저희보다 조금 더 큰 상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살아가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보다 앞으로 만날 친구들이 더 많고, 그런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직 앞이 창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게 될 진짜 멋진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직 시기가 안 돼서 못 만난 것 뿐이니까, 뭐 혼자 지낸다고 너무 우울해하고 그렇게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20대 다정한 솜사탕 님도 나이는 다르지만 전 친구로 생각하거든요. 새롭게 저는 채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 마음은 암 환자가 아는데요. 나이가 상관이 없으시다면 사연자분 우리가 친구해 드릴게요. 친구해 드릴게요. 오세요. 그 사연 중에 항암 치료 때 엄마를 오히려 담담하게 위로했다는 구절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무너지고 싶어. 근데 무너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암 걸리고 나서 사실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사람한테 기대게 되는 거예요. 엄마 대신에. 그래서 내 감정을 쏟아낼 수 있어서 지금은 완벽하게 좀 회복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대단한 걸 해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묵묵하게 있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헤어졌지만 제 평생에 되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되게 힘들 때 그 감정을 다 받아주고 저를 비울 수 있게 도와줬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비워지고 나니까 이렇게 팟캐스트를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제가 다시 뭔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사연을 전에 들었을 때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이 황 배우하고 마찬가지로 엄마를 위로했다는 부분에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또한 황 배우가 옆에서 아팠을 때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황 배우가 저는 오히려 덤덤하게 잘 이겨내는 것 같은 게 마음이 더 오히려 아팠거든요. 그냥 감정들, 힘든 감정들을 저한테 더 드러내주고 그러면 저도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너무 잘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옆에서 더 불안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우시는데 위로해드렸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엄마도 사연자분이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얘기를 나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면서 오히려 엄마가 힘을 더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는 그냥 그 감정, 지금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다 이렇게 쏟아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한테 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앞에서는 저도 쓰러지거든요. 근데 우선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그때그때 풀어내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만의 그 슬픔 비워내는 법,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하나하나씩 저도 찾아가고 있고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요. 버려지면 반드시 채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완벽하게 비워내고 정말 퐁퐁으로 깨끗하게 한번 닦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피가 든 유리잔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커피를 버린다고 해서 그 찌꺼기나 향까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묻어있거나 남아있으면 물을 부었을 때 또 약간의 커피 향이 남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완벽하게 비워내고 깔끔하게 좀 씻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또 사랑도 슬픔도 다 비워지면 다시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게 채워지게 되거든요. 실패가 있어야 성공도 있고 상실이 있어야 또다시 행복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스스로를 비울 수 있는 좋아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욕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감정들 다 이렇게 털어내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걸 듣고 있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젠장, 연병 막 이렇게 욕해요.
이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병 이렇게 해야지 느낌이 사는 거. 완전 완전 찰진데요.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는 샌드백을 쳐요. 땀을 쫙 빼고 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저는 황배우한테 수컷의 냄새를 느껴요. 아, 땀 때문에? 아니요. 몸짓이.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점에 가요. 왠지 우아해 보이는 것 같고, 네, 잡지를 열심히 제가 읽죠. 그 다음에 저는 또 은행을 가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돈이 많아. 네. ATM 기계에 막, 이렇게 돈 세는 소리, 이거. 네. 이 소리 들으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또 거기 가면 또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제주도를 참 좋아해요. 관광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걸어요, 저는. 제주도가 참 걷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안 든 게 잠도 그냥 2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자고 밥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고 그러면서 되게 저렴하게 다니거든요. 숲길을 좋아해서 제주도의 바닷길보다 숲길을 찾아다니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도 별로 안 들고 머릿속이 좀 깨끗하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박 PD님처럼 서점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좀 책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유롭게. 그 여유와 그 박 PD님이 얘기했던 우아함과 책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기뻐도 술 마시고 슬퍼도 술 마시고 함께했습니다. 네. 언제나. 술로 좀 다 해결을 했다면 암 걸리고선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나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렇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엑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상품 분석하듯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평소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뭐가 있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욕 먹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전 두 분이 사실 조금 부러워요.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20, 30대 친구들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사람하고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거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고 지내는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알게 됐다는 게 쉽게 얻을 수 없는 큰 보상이 아닌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그 고민이 꿈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는 10대 때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저 이 꿈을 포기했어요. 왜요? 이뻐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개그맨. 아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쁜 개그맨들 많지만 그때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쁘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니, 뭐, 이쁘니까. 암 때문에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뭐 재미난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 개그맨의 꿈을 여기에서 저는 이룬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것저것 되게 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꿈이 되게 많았어요. 배우할 때는 배우로서 성공을 하는 게 또 꿈이었고, 음악할 때는 나 진짜 작곡가로 성공해서 진짜 저작권 떼돈 한번 벌어보자 이런 게 또 꿈이 있었고, 그러다가 나 연기도 할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음악 감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꿈도 꿨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다시 연기를 해서 내가 출연하는 영화의 그 테마를 내가 작곡해서 연기도 하고 음악도 해야지 막 이런 꿈을 막 꿨었어요. 진짜 다양하게 막 이거저거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것보다는 요즘은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환자가 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주고 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런 꿈이 생겼어요.
제가 옆에서 바라본 황 배우는 사실 별로 전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왜? 저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그냥 그날그날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사는데 사람이 너무 계획적인 거예요. 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암 걸리기 바로 직전에 친해져서 암 걸리고 나서는 진짜 내가 아는 이 황 배우라는 사람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우리 황 배우를 추상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추진력 상위 1%. 근데 추진력 상위 1%가 아니라 요즘은 0.1%인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어떻게든 이렇게 되게 빠르게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멋있죠? 네. 멋있어요. 맞습니다. 나는 나 왜 칭찬 안 해줘? 평생 친구일 수밖에 없는 암과 함께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암을 유쾌하게 극복하자. 그래서 암은 저한테 또 하나의 자격증인 것 같아요.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지 않았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노하우를 나누려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고 또 새로운 인연 우리 흥부님, 황 배우님, 오늘 안 계시지만 다정한 솜사탕님, 또 앞으로 사연자님까지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김흥부님,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같이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각각의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히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사연자님은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어제 사연자님과 오늘의 나를 비교를 하면서 하나씩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건강도 분명히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는 사연자분이 너무 글을 잘 쓰셔가지고 저희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겨나가시는 많은 경험들 가끔 보내주시면 다른 암 환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연 덕분에 오히려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사연자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래를 한 곡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때 제 주제곡이었습니다. 럼블피쉬의 아이고라고요. 내 인생은 뷰티풀 가끔 쓰러져도 원더풀 구겨진 가슴을 펴고 걷는 거야 스마일리 스마일리 랄랄라 웃는 거야. 대한민국 암 환자와 가족들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박 PD 황 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